안녕하세요, 황금알입니다. 아직 감기가 완벽하게 낫지 않았어요. 꼬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조금 이해해주세요. 진짜 요즘 감기 너무 오래가네요. 오늘 보여드릴 것은 니트예요. 가디건을 뜨기 전 먼저 이 니트를 뜨기 전에 반팔 원피스를 먼저 알려드린 이유는 비슷한 방식이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먼저 연습해 보시라고 원피스를 알려드린 거예요. 원피스를 성공하신 분들은 얘를 뜨셔도 금방 뜨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가디건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배울 때는 순서대로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얘를 왜 얘한테 입히지 않았냐면요, 이건 리나슈슈 옷이에요. 리나슈슈와 하나엘은 체급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44 사이즈랑 66 사이즈 입는 사람의 차이, 하나엘은 66 사이즈 몸매라고 보시면 좋고 리나슈슈는 44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옷을 호환하기도 하지만 팔 길이에서 일단 차이가 좀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통에서 사이즈가 나기 때문에 딱 맞게 예쁘게 입히려면 옷을 각각 떠야 돼요. 그래서 리나슈슈 걸 먼저 떠봤는데요, 우리 하나엘에게도 입히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같이 똑같은 세트룩을 한번 떠주려고 해요. 사용한 실은 이런 실이에요. 여기 금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를 일반 램스울의 금사 램스울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램스울은 꼬임이 없어요. 일반 울사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꼬임이 없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임이 없는 이렇게 감긴 실을 보통 램스울이라고 하고요. 이 램스울이 좀 약해요. 이렇게 실을 탁 잡아당기면 끊어져요. 그런 게 좀 하나의 단점이라서 조금 다루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인형 옷을 떴을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이 램스울이기 때문에 이 램스울은 좀 하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고 구입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바늘은 제가 오늘 이제 올렸는데, 이거를 보시면 여기 끈 이렇게 빵끈 마감해놨죠. 이렇게 대바늘 줄바늘을 정리를 해서 갖고 다니시면 매우 좋아요. 대바늘 줄바늘이 다 좋은데 얘가 막 돌아다녀서 힘들거든요. 그리고 니트를 뜰 때는 반드시 코스링이 필요해요. 물론 이 코스링을 어떤 분들은 클립으로 하셨다, 어떤 분은 오픈으로 하셨다, 되게 다양한데요. 저는 만약에 옷을 좀 이제 전문적으로 좀 뜨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코스링을 구입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니트 프로 코스링 같은 경우는 수량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좋고요. 예쁜 걸 선택하신다면 이 튤립 야미꼬레 제품인데, 이 야미꼬레 제품의 코링은 매우 얇아요. 매우 얇고 질이 좀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럼 이것들을 활용한 니트 만들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옷을 따보겠습니다. 옷을 뜨기 전에 니트는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의 니트는 탑에서 다운이라고 해서 탑다운 니트라고 해요. 옛날에 니트는 어떤 식이었냐면, 여기 몸통을 뜨고 뒤에 몸통을 떠서 조끼처럼 이은 다음에 이 팔을 각각 떠서 여기를 이렇게 꼬매는 방식으로 하는 니트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 밑에 이 위에서 전체 통으로 내려와서 짜자자장 내려온 후에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 대세라고 보시면 좋고요. 조끼를 뜯는 좀 방식이 또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 니트를 만들 때는 위에부터 코를 잡아서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리나슈슈 데이지와 제가 루차나일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체급이. 얘네들은 한 사이즈 좀 작게 떠야 되고 좀 쫀쫀하게 뜨시면 좋고요. 하나엘 같은 경우는 약간 느슨하게 조금 코를 한 코씩은 더 늘려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24코를 잡아서 갈 거예요. 24코를 잡는 이유는 지금 총 3등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몸통 부분에 8을 주고 여기 양쪽에 4를 주고 뒤에도 4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8, 요네들이 8, 또 요네들이 8, 그럼 8, 3, 24가 되죠. 24코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대바늘 코 잡는 영상을 자세히 알려드렸죠. 24코 정도 코를 잡을 때는 넉넉하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잘라버릴 걸 생각을 하시고
코를 잡으시는데요. 코를 너무 빡빡하지 않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빡빡하게 잡으면 나중에 그 코를 뜰 때, 단을 뜰 때 좀 힘들거든요. 적당히 이렇게 여유 있게 해가지고 24코를 잡으시고요. 여기 금사가 있어요. 이 금사들이 다 감기게끔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실을 이렇게 복합해서 꼬인 실들은 실이 여러 합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게 단점인데, 그래도 떠놓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24코를 일단은 잡아 보시고요. 저 24코 잡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같은 니트예요. 제가 똑같이 뜬 거고 리나시슈용으로 뜬 건데요. 보시면 차이가 있죠. 얘는 목 부분이 없고 얘는 목 컬러가 있어요. 목 컬러가 있는 게 따뜻해 보이는 겨울철에는 더 잘 어울려요. 근데 얘는 실도 막 아주 따뜻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면사 같기도 하고 울사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실의 소재에 따라서도 따뜻해 보이는 게 있고 또 그냥 봄, 가을, 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오늘 알려드린 건 니트티는 겨울에만 입는 게 아니라 봄, 여름을 빼고 사계절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좀 멀티적으로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 부분을 빼고 바로 이렇게 코 늘리기를 시작해서 이 몸통으로 내려갔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가 다양하게 멀티적으로 입히기 위해서라는 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코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코 잡기 알려드렸어요. 제 영상 보시면서 코 잡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저는 24코를 바로 잡았습니다. 24코를 바로 잡고 코 늘리기를 들어간다 그랬죠. 그랬을 때 얘를 지금 저는 크게 888로 나누었어요. 888인데 8을 4로 또 나누어서 먼저 네 코를 해요. 하나,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둘, 셋, 넷 하고 바로 여기서 빼지 마시고 4개에서는 뒤로 돌아서 바늘이 뒤로 돌았죠. 그리고 뒤에서 찌른 다음에 이렇게 코 늘리기를 해요. 이 코 늘리기는 제가 원피스 만든 거에 아주 자세히 몇 번을 알려드렸어요. 그거를 꼭 참조해 보시고요. 코링을 껴야 돼요. 코링을 이렇게 낍니다. 이 코링은 초록색은 니트프로 제품 코링이에요. 니트프로 제품은 좀 코링이 많아요. 그게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4개 꼈으니까 여기서 또 바로 이 코링의 양쪽은 코를 늘리는 거예요. 하나, 이제 코를 늘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때 보면 되게 좀 빡빡하죠. 빡빡해요. 근데 이걸 너무 크게 하면은 요 구멍이 막 넓어져 가지고 안 예뻐요. 지금 요렇게 코를 늘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 소매와 얘네가 분리되는 이 평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하나를 떴죠. 또 이 첫 단은 내가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왜냐면 첫 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둘, 셋, 넷. 이 4개는 또 늘려요. 또 늘려서 코를 빼요. 그리고 이제 코스링을 또 막아야겠죠. 코링을. 이게 지금 요 뒷면 요 4개는 요 뒷면을 말하는 거고 요 4개는 소매가 대래를 떴고요. 이제 몸통이 되는 8코를 뜰 차례예요. 8코를 뜰 건데 제가 코링이 있는 양쪽은 모두 한 번씩 늘리라고 그랬죠. 하나 늘렸어요. 하나 또 늘렸고 이걸 전체 늘린 것까지 한 코라고 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에서는 또 늘려야 돼요. 늘릴 때는 이런 실이 복합사는 실이 여러 겹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모두 같이 늘려줄 수 있도록 코에 다 감겨져 있는지, 바늘에 다 감겨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감았어요. 그럼 이제 또 코링을 껴야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4개로 갑니다. 4개.
하나, 하나, 둘, 셋, 넷. 4개에서 빼지 말고 뒤로 가서 이럴 때 이렇게 바늘이 지금 너무 앞에 있으면 이렇게 가끔씩 빠지기도 해요. 그럴 땐 이렇게 좀 뒤로 해서 넘기고 뺐어요. 이제 4개가 됐어요. 그럼 또 코링을 막아야겠죠? 이거 코링을 막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또 4개가 남았잖아요. 얘네는 요 코링의 양쪽인 여기만 늘려요. 뒤에는 늘리지 않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단이에요. 첫 단부터 코 늘리기가 들어가서 깜짝 놀라셨죠? 왜냐면 대부분이 코를 어느 정도 좀 하다가 코를 늘리는데 지금 첫 단부터 코를 늘려서 코 늘리기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 늘리기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원피스 뜬 영상을 보세요. 그럼 굉장히 자세히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드렸어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부분이에요. 목에서 내려와서 바로 요 코 부분에 첫 단을 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매번 요 양쪽을 늘리게 되겠죠. 매번 양쪽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쭉 늘어난 모습이 나와요. 자, 첫 단을 이렇게 떴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단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안뜨기 열이에요. 안뜨기 열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안뜨기만 뜨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무엇이든 제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동영상 수업을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책이나 이런 걸 보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 코링은 그냥 이렇게 넘겨요. 자연스럽게 넘겨요. 안뜨기는 얘 아까 늘린 애들을 좀 정리해주는 작업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안뜨기를 이렇게 계속 해줘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코 2개 늘리는 데까지만. 자, 그럼 코딩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넘겨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전부 안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세 단째 들어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코 늘리기를 계속 해볼 건데요. 코 늘리기를 몇 단까지 해야 돼요? 얼마만큼 늘려야 되는 거죠? 코 늘리기는 여기 요 팔이 분리되는 시점까지 늘리는 거예요. 보통은 5단 정도 늘리거든요. 5단이라는 거는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을 했을 때 그걸 한 단이라고 했으면 총 10번이 들어가는 거죠. 줄로만 따지자면요. 겉뜨기 5번, 안뜨기 5번을 했을 때는 여기서 4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5개를 늘리면 9개가 돼요. 거기까지 늘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2번을 늘렸기 때문에 겉뜨기 한 번, 안뜨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안뜨기 한 번, 총 이렇게 2세트를 늘렸기 때문에 여기가 4개에서 6개가 됐어요. 이거를 9개까지 늘려가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겉뜨기 할 때는 좀 이렇게 힘을 아주 빽빽하게 주지는 마세요. 그러면 힘들어요. 애가 실이 힘들어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뭐죠? 우리 코스링의 양옆을 늘리는 거죠. 감고, 자, 감았죠? 뒤로 돌려요. 뒤로 돌려서 여기다 찔러요. 그리고 다시 또 감고 이렇게 빼요. 이게 지금 코가 늘어난 거예요. 코가 늘어났을 때 표시는 이렇게 돼요. 여기는 하나의 정상뜨기 되지만 이 하나는 안뜨기 모양처럼 이렇게 감기는 게 코가 늘어났다는 표시예요. 아, 내가 코 늘렸나 안 늘렸나? 이거 표시 보면서 구분하셔도 좋아요. 코의 코스링의 양쪽을 늘리는 거죠. 저 지금 이번 2번째는 좀 빠르게 그냥 감아버렸는데요. 얘를 기준으로 양쪽을 늘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링을 구입하시라고 그랬던 게 저 코스링 없이 한번 해봤거든요.
결국은 이거 헷갈려가지고 막 망쳤어요. 그리고 프루시오 했는데 이 코스링을 사서 하고 나서부터는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이런 도구들이 있으면 참 정말 좋구나. 자, 코스링 양쪽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또 늘려야겠죠. 제가 이거 코 늘리기 방법은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게 쉬웠고 시간도 빨랐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럼 한번 이 방법으로 해볼까요? 저는 그냥 바로 돌았죠. 돌지 마세요. 돌지 말고 빼고 여기서 코를 넣어서 다시 넣고 코를 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그 단 코스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나 아까 제가 알려드린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편하신 걸로 해보시고요. 요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 저는 아까 제가 여기 어디까지 늘린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9개가 될 때까지 겉뜨기 안뜨기, 처음 시작부터 겉뜨기 안뜨기 10단을 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를 제가 몇 단까지 늘리라고 했어요? 9개까지 늘리라고 하셨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딱 늘리면, 그리고 이제 줄바늘 라인으로 쭉 빼세요. 그럼 이렇게 약간, 처음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일자면에서 시작했는데, 계속 부분 늘리면서 소매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독 좀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이런 게 늘린 코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우리 인형에게 하나의 사이즈에 맞게 떴고요. 하나일은 USD 사이즈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아이 모델이더라고요. 바디가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제가 알려드린 코를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음 과정은 우리는 이 부분을 제외한 이렇게 떴으니까 이제 팔을 빼고 얘네들 몸통끼리만 연결할 거예요. 이 부분은 원피스뜨기와 비슷해요. 하지만 또 원피스뜨기를 또 볼 필요 없이 제가 여기서 또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는 코 돗바늘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돗바늘 외에도 소매를 분리할 수 있는 실을 준비하시면 좋아요. 약간 내가 뜨는 그 니트와는 색깔이 다른 보색이 되는 그런 조금 차이 나는 실을 잘라서 10cm 정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얘를 여기 돗바늘에 이렇게 끼우는 거고요. 그 이유는 소매를 분리해 놓기 때문이에요. 소매를 바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소매가 여기서 긴 팔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긴 팔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탑다운 방식의 니트 방식은. 그래서 얘네를 소매를 일단 좀 빼둬요. 소매를 잠시 분리시켜 놓고 가마감이라고 합니다. 몸통하고 얘 뒷판을 연결해서 니트를 맞아 떠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소매를 맞아 떠요. 그래서 여기를 이 부분을 잠시 분리해 놔야 되는데 제가 전에는 옷핀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 실기력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옷핀으로 하니까 양쪽 끝코가 끼우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로 하고 있는데요. 실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 좀 더 편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소매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네 몸통끼리 연결을 해야겠죠. 몸통끼리 연결하는 거는 똑같이 이제 겉뜨기를 가는데요. 이제 코 늘리기는 전혀 없어요. 코 늘리기가 없기 때문에 코스링을 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내가 그동안 뜬 게 맞나? 여기가 9개가 맞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확인을 하시고요. 줄바늘은 이렇게 좀 편한 것도 있으면서 이렇게 꼬여들기도 하고 그런 게 불편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옷 만들기 할 때 참 유용합니다. 자, 이제 코스링은 또 빼놔요. 빼놓고 얘네 소매 여기에 소매에 딱 해당되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돗바늘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예요. 이 부분을 빨리 그냥 한 방에 쭉 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초보분들에게 좀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실로 잠시 빼두세요. 그러면 야, 소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소매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잘 보이질 않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제 몸통과 몸통끼리 연결할 거예요. 얘네들은 잠시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으셔도 되고 안 묶으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묶어두는데요. 팔을 껴볼 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시 미루고 이제 몸통 부분이죠. 몸통을 여기다가 바로 그냥 꼭 바늘로 넣어서 겉뜨기로 시작을 해요. 이때 여기가 조금 늘어나요. 왜냐면 실이 아무래도 공간이 있었던 소매 부분을 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돗바늘로 마감할 때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단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여드릴 거예요.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코바늘도 좋고 대바늘을 하게 되면요, 이런 손에 계속 이 바늘 끝이 이렇게 찔러요. 그러다 보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대네요. 우리가 일부러 수지침도 맞고 뭔가 손을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해요. 자, 됐습니다. 또 이제 얘네 또 소매 부분 있죠. 이 소매 부분을 아까 돗바늘로 제가 꼈잖아요. 돗바늘로 이렇게 살짝 걸어서 또 빼볼게요. 여기도 14개가 돼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이렇게 소매가 양쪽에 14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 뜬 거예요. 만약에 14코가 아니고 12코나 13코다, 어디선가 코스늘리기가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제 다 떴는데 어떡해요. 완벽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뜨세요. 한 코 정도까지는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알죠. 그게 싫어서 다시 하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13코가 났다, 그럼 전 풀러요. 풀으시오 하고 다시 뜨는 편이에요. 자, 이제 여기 남은 거를 또 제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또 겉뜨기로 이렇게 그냥 연결시켰죠. 소매를 분리하고 겉뜨기로 바로 갑니다. 짠짠. 여기는 9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면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기억력에도 좋고, 우리 제 뜨개질 영상을 보는 분들이 청소년 친구들도 많지만 우리 엄마분들도 많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한대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좀 볼까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감기가 완벽하지 낫질 않았어요. 이렇게 팔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신기해. 뭔가 막 만들어진 기분이죠. 이게 1차 가마감 상태예요. 팔이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요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는 거죠. 지금 줄바늘의 힘 때문에 이게 잘 되질 않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몸통을 쭉 뜰 거예요. 요 부분이에요. 팔 부분을 제외한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이제부터 몸통만 쭉 떠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고무뜨기로 마감을 한 다음에 얘네를 이제 팔을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차례죠? 돌리면 안뜨기 차례죠. 안뜨기는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안뜨기만 쭉 하시면 돼요. 저는 안뜨기 뜨고 이번에 또 보여드릴게요. 안뜨기 하고 보여드릴게요.